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작품은 고스트 베이커리입니다. 사실 뮤덕이라면 다들 이 윌휴 작품의 신작 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일테노레가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어 이번에는 또 소극장, 중국장, 작은 규모의 작품으로 찾아왔죠. 제목이 이제 또 고스트 베이커리입니다. 근데 딱 듣자마자 이제 고스트라는 유령이라는 단어에 저는 좀 시선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에 이어서 최근 작품 일테노레에서 굉장히 유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쯤에 이선희가 이 텅 빈 곳에 와 있으면 뭐 유령들이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차피 잠깐 살다 다 유령이 되는 건데 뭐가 무섭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다들 이 제목만 보고도 아, 유령 얘기네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실제로도 이 일테노레에 다양한 버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페라의 유령처럼 이선희가 극장의 유령이 되어 남아있는 이 버전의 대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놉시스를 처음으로 이제 읽어드리자면 1969년 서울 최고의 제과점을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는 우정도 연애도 그 어떤 것에도 관심 없는 순이 빵과 과자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크지만 사람과 마음을 다루는 일에는 한없이 서툰 탓에 일하는 과자점에서도 해고당하고 만다. 전 재산을 털어 동네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허름한 가게를 덜컥 계약하는데 그곳엔 순이만큼이나 고집세고 집요한 옛 주인 유령이 가게를 지키고 있다. 유령은 순이가 자신의 공간을 차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녀를 내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겁주고 괴롭히는데 결국 둘은 갖은 신경전과 쟁탈전 끝에 동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과연 순이와 유령의 수상한 동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긴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우선 배경이 바로 등장하는데요. 1969년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면 순서상 이제 일테노래가 그 일제강점기고 이제 그 넘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의 1969년의 서울, 어쩌면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막 부흥하던 시기에 그 서울을 보여주죠. 이곳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 순이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이제 이상적인 여성상은 적절한 시기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착실한 주부. 요게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순이의 언니, 순영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 순영은 어떻게 보면 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이제 대반하고 가정도 이루고 있고 순이한테도 계속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족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순이는 아니다. 나는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내 이름을 딴 가게를 갖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곤 합니다. 또 여기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주인공 유령이 나오죠. 저는 이 순이와 유령이 굉장히 이 극을 보면서 느끼는 점 굉장히 평행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공연도 굉장히 음악도 굉장히 평행선적인 느낌도 있고 서사도 굉장히 평행선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순이와 유령이 베이커리라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다가 어떻게 이 판타지적 요소와 함께 살짝 만난 느낌이에요. 이곳에 순이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이 시놉시스 앞쪽에 써 있는 문구가 시간은 서늘하게 흐를 텐데 끝은 생각보다 빠를 텐데라는 이 가사가 써 있는데요. 극 시작이 바로 이 텅 비어 있는 베이커리에 아주 어둑어둑한데 여자와 남자 그림자 둘이 춤을 추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이 가사가 사실은 전체적인 큰 주제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극을 시작하면서 객석에게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윌휴가 굉장히 자주 쓰는 이 주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유한함이.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작가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시간과 계절의 유한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또 순이가 베이커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에 이 순이 베이커리 앞치마를 메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어? 이게 벌써부터 이제 순이의 베이커리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발랄한 어쩌면 좀 CM송 같은 보사노바 스타일의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나상모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는 순이의 상상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이름을 딴 베이커리를 갖는 걸 꿈으로 가진 친구지만 아직은 나상모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일개 종업원이고 또 이 친구가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서툴고 약간은 공격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상 손님이 왔을 때 이 서비스업을 하는 알바생으로서의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또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 나상모 베이커리에서 제과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렇게 된 이상 내 베이커리를 차리겠다 하고 차리다가 이렇게 들어간 동네의 허름한 장소에서 유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에 나온 것처럼 이 유령이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유령도 사실상 이 가게에서 베이커리를 차리려던 어떤 과거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1946년 이제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자신도 그 어려운 시기에 순이처럼 자신만의 베이커리를 갖겠다는 꿈을 가지고 다른 베이커리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신만의 베이커리를 차렸는데 이제 또 그 차린 첫날에 오픈도 못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돼서 유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령은 또 어떠한 원한 때문에 이렇게 20년 넘게 그 빈 공간에 홀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원한이 이제 자신의 가게를 차리지 못한 원한인가 싶어요. 제가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어떠한 원한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다 하고 이 원한이 되게 많이 언급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한인지는 유령 스스로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 순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이 가게를 차리려는 원한으로 살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같이 굉장히 상반된 뭔가 취향도 다른 것 같고 많이 부딪히고 서로서로 막 자기가 주인이다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베이커리를 같이 차리는데 점차 서로서로 어쩌면 이제 닮은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랑 또 맞는 부분도 있네 하면서 또 감정이 싹 튀어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상모라는 인물이 그 순이가 일하던 제과점의 이 주인분이시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유령과 이 과거의 친구였고 동지 사이였던 거예요. 베이커리를 막 같이 각박한 이 조선에서 이 빵 같은 건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의 조선에서 나만의 베이커를 만들고 싶고 최고의 베이커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같이 꾸던 상황에서 유령이 먼저 잘 되게 되고 나상모는 굉장히 질투를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가 난 날 유령이 출시를 하려던 유령만의 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타르트를 훔쳐가며 나상모가 나상모의 이름으로 이제 그 타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또 유령은 여기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순이가 말해서 알게 돼요. 근데 이 나상모가 이 베이커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최고의 베이커인데 하면서 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순이와 유령의 베이커리에. 근데 사실 그 장소도 장소고 뭔가,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또 메뉴도 너무 좋은 메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가게를 알아봅니다. 이 유령이랑 뭔가 그 당시에 앙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순이는 끝까지 모르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둘의 유령과 나상모의 과거가 풀어지고, 이제 나상모는 계속 자신이 최고의 베이커가 돼야 되는데, 또 자신의 베이커리에서 계속 신제품을 소개를 하는데, 영원히 앙리 것을 훔쳐 만든 나상모 타르트, 내 이름을 딴 타르트지만 사실은 앙리의 작품이 영원히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걸 어쩌면 또 이제 자격지심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순인의 베이커리를 보니까 얘는 이제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또 유리형이랑 순이가 낸 앙순이 케이크라는 신제품이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얘네 가게를 망하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사려고 한 거죠. 그 건물이 순이가 계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기 계약이었고 순이는 사기를 당한 상태였던 거고 그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이곳을 내가 나상모 베이커리 2호점으로 만든다. 그 다른 지점으로 만든다. 분점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유령이 등장이 합니다. 결국 유령이 참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 후회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유령에게 너 죽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나상모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또 나상모는 결국 잘못을 깨닫고 순이의 베이커리가 유령과 함께 잘 되는 듯 하지만 또 유령의 원한이 풀렸는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 풀리고 또 인간 세계의 물건도 막 잡지 못하게 되고 유령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점점 서로에게 빠져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령은 또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또 남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정말 그 순이와 유령의 가게 옆집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또 그분이 돌아가셔서 유령이 된 상태로 와요. 늘 이제 이 가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 왔는데 죽어서 와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할아버지가 유령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너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다 쓴 걸 알지 않느냐. 이 시간의 유한함을 또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그러면서 유령이 또 깨닫고, 아, 내가 이 남아있는 것만이 또 순위를 위한 일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같이 쓰던 레시피북에 편지를 남기고, 그 여기 편지가 또 마지막 곡이에요. 편지를 남기고 떠나고, 순이는 그 남겨진 편지를 보고 슬퍼하면서 울지만 결국에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베이킹을 하며 그 베이커리를 계속 일구어 가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선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실 이 메인 주인공 두 명, 대립을 갖는 주인공은 사실 되게 굉장히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이 투톱 주인공 둘이 굉장히 비슷한 역할인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유령은 과거에 1946년 그 시대에 이제 성공을 베이커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순이는 지금 와가지고 베이커리를 하고 싶던 사람이고 또 보면 둘 다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 일밖에 몰라요. 베이커리밖에. 근데 이제 둘이 서로 그 둘밖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 둘이 만나서 외로움이란 것도 좀 알게 되고 아 내가 외롭구나 싶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 장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나상모 씨도 결국 회개하고 다시 또 더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 작품 자체가 이렇게 막 뚜렷한 정말 정말 못된 놈 이런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따스하고 결국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끝나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이란 포인트도 그렇고 서사상 사실상 어느 정도 사람들 왜 그러지? 싶은 구석이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러닝타임이 110분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러닝타임이 길지 않고 그리고 단막극인데 그 인물마다 또 각자의 이야기가 또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요. 그 와중에 또 유령 옆에 순이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또 영수라는 역할이 나오거든요. 또 그 친구도 그 친구만의 또 이야기가 있고 나상모도 나상모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의 이야기를 다 풀려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구멍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또 앙리는 또 프랑스어를 하고 제과 같은 부분에서 되게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곳이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럼 친일파 아니냐 이런 또 일테노를 본 친구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수가 여자친구가 거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보면 계약을 올해 말까지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25일에서 아무리 늦게 계약을 했다 해도 12월 31일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있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에서 2주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영수는 또 순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순이 곁에 막 오래오래 남으려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면 언제 또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영수 이렇게 갈대 같은 남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치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레베카님하고 이제 말도 나눴었는데 이렇게 되게 가볍게 기분 좋게 이제 즐기고 갈 만한 작품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10분 동안.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저는 공연을 볼 때 이제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거나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친구들을 많이 데려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타겟팅 멤버들이 누구냐. 어떻게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머글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뮤지컬을 막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한번 볼래? 하면 따라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여주면 정말 정말 후기가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이제 여자 주인공들이 사랑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뭔가 내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바를 꿋꿋이 이뤄내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순위는 프리뷰 기간에는 심지어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그 유령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냥 우리 나상모가 우리 베이커리 망하게 냅둘까요? 그러면 이제 유령님도 사라질 일이 없잖아요 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프리뷰 기간을 거치면서 그 대사는 사라지긴 했어요. 너무 이제 순위가 베이커리에 대한 열망이 있던 애인데 그런 대사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또 되게 요즘 있는 캐릭터와 다르게 순이는 이 자신의 목표만큼 또 사랑이나 이렇게 애정도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언급을 드린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필요한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또 공연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스스로에게
Why Display Now라고 하죠. 이 공연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할까? 지금 왜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요즘 제가 느끼기에 특히 뭐 제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사랑 때문에 일을 저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 공연은 따스함과 내 주변에 함께 있는,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결코 우스운 일만은 아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대에 왜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 결국에 이제 개과천선하잖아요. 모든 인물들이. 저 스스로에게 또 이제 보면 또 순영이라는 순이의 언니는 또 처음에는 계속 순이한테 결혼도 하고 살아라 하지만 결국에 이제 동생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동생의 뜻을 이끌어주고 이런 가족적인 사랑도 보이고 또 이제 동료적인 사랑도 보이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려준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시대에 또 나름 필요한 공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